대선 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집에서는 어제 끝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상황, 후폭풍 세 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장 기자. 어제 선거에서 패한 국민의 쪽 움직임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오전에 사실 긴급 최고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취소가 됐고요. 현재 김기현 대표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최고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서 이 총선 기획단을 조기에 출범하는 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실 쇄신안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회의가 사실상 취소되면서 관련해서 여론을 좀 더 들어보는 것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보다는 좀 혁신 쪽으로 내건 수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도부 사퇴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영수 단장님, 장 기자 말처럼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수습책으로 혁신안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뭐 취소도 했다가 또 연기도 했다가.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 이제 혁신안이라는 것도 결국 누가 혁신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인사 문제가 개입이 됐을 때는 그게 전체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개별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 전체 회의로 갔다가 이게 마치 책임 공방, 책임 전가 형식으로 그 전체 회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고위원들 개개별로 아마 그 인사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긴밀하게 일단 개별적으로 대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견을 심층적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중지를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은 결국 이제 누가 이 혁신을 이끌어 나가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혁신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혁신기구도 결국 그 혁신기구의 수장은 누가 돼야 되는 것이며 사실은 또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부는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결국에는 이제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전당대회에서 그런 지도부기 때문에 지도부의 각 사람들이 일단은 중지를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혁신기구의 혁신안은 뭐가 돼야 되는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혁신기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 혁신기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고 그렇죠. 만약에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이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선거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혁신안으로 혁신하고 나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 돌입을 했다 그러면 뭐 지금 정도의 이런 참패는 조금 더 완화해서 더 좋은 결과로 이렇게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뭐 의견 수렴을 해서 뭐 혁신안이든 뭐든 내놓겠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혁신안만으로는 좀 이번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뭐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면 누가 져야 되느냐. 그러면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지도부 전체가 이제 비대위 상황으로 돌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외에 뭐 다른 책임지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뭐 주요 당직자, 임명직 주요 당직자의 사퇴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의견도 있었다고 일각에서는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되는 거냐. 아니면 그 당대표가 있는 상태에서 주요 당직자의 교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당대표의 지시를 받고 주요 당직자가 움직인 건데 그게 적정한 거냐 아니면 그 일단은 이거를 누가 뭐 교체되고 안 교체되고 이런 거보다는 그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대응하는 거, 이 지금 현재의 그 진용을 유지하면서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대안은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완전히 시계제로 안개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김기현 대표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수렴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뭐 조만간 늦지 않은 시간에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나온 얘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지만 혁신기구 구성통해서 뭐 책임론 피해가려는 계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돌고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돌고 돌 수밖에 없는데 지금 책임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고 싶다고 지고 안 지고 싶다고 안 지는 것도 아니고 그걸 피해갈 수 있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그 정치적인 책임이 누군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거든요. 그게 그 전반적으로 여론을 악화시키다든지 당내 여론도 악화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커진 눈덩이를 나중에 이제 그걸 또 막으려고 그러면 정말 그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게 뭐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 의원들의 의사 그리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런 지도부들의 각자의 그런 의사 그리고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더 이상은 이렇게 더 누군가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필수불가결하게 나타나면 그거를 이제 회피하는 식으로 진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강성필 전 대변인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상대방 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은지 뭐 나오는 얘기만 듣자 보면은 뭐 비대위 전환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지금 매우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엄중한 상황일 겁니다. 네. 회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그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임명직들이 좀 사퇴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무리수를 뒀던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명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책임은 선출직이 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치에서 일종의 상도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 그것만큼 빠르고 간단하고 명쾌한 시그널은 없을 겁니다. 국민들도 그 중에서 정말 김기현 지도부가 사퇴하는 게 맞나? 이런 동정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도부 일면을 보면 지도부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선출직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게 되면 총사퇴를 했다는 그 책임 때문에 다가오는 총선에 출마한다는 게 불투명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한 정치 생명을 걸고 누가 나설 것이냐. 과거 국민의힘 전신을 봤을 때 홍준표 대표가 재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 원희룡 당시 최고위원이 사퇴함으로써 던짐으로써 홍준표 대표도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대위가 들어섰죠. 그리고 나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때만큼 이렇게 원희룡 그 의원만큼 던질 수 있는 그 지도부가 지금 과연 김기현 지도부 내에 있느냐. 사실 본인도 알고 국민도 알고 당 일원들도 다 알 겁니다. 지금 던지는 분이 어렵지만 아주 현명한 그 수라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지금도 평가를 받고 나중에 훗날에도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런 게 선당 후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정치인으로서는. 왜?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일단 뭐 패배한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사퇴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비대위 전환은 조금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쇄신 기구를 설치해서 아마도 이 혼란을 수습하려고 할 텐데요. 그러면 쇄신 기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정당사에서 많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당사가 보여주듯이 그동안의 그 쇄신 기구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안이든지 그 쇄신안이 힘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위험 요소가 크다. 그리고 자칫 그냥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 그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얼굴이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내외를 살펴봤을 때 새로운 얼굴, 혁신적인 인물을 찾기도 매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패배 이후에 그 국민의힘 분위기가 매우 차분합니다. 과거의 정당사들을 보면 패배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하게 되면 되게 그 혼란스러웠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실의 기조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뭐 이긴 당이라서 좀 말씀이 좀 네.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원영숙 단장님, 이번 선거 결과를 볼 때요,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하태경 의원이 써올린 중진 험지 출마론 그리고 공천 쇄신론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좋은 인물과 좋은 정책을 내세운다. 이번에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본 게임인 총선에서 좋은 인물과 좋은 정책을 내세워야 된다는 게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중진 험진 출마론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 큰 결심을 하셨고 하태경 의원의 판단은 존중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태경 의원은 본인이 어쨌든 중앙에서 움직이는 개인기가 있으신 분이세요. 그동안에 뭐 그 부산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먹힐 만한 그런 이슈나 이슈 파이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개인기가 있으신 분이라서 저는 뭐 서울이든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게 그게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진 의원, 일반적인 중진 의원들은 냉정히 이야기를 하면 서울 수도권에 나온다고 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 당선 가능성을 저는 더 낮게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뭐 서울에 아니면 그 수도권에 출마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년 총선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내년 총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다음에 대선이 또 중요한데 그렇게 이제 중진으로서 단순한 이벤트 형식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분이 또 그 지역구를 지키느냐 네. 그런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또 그 지역은 또 황폐화되고 그러면 대선 때 어떤 지역구 관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대선 때 기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진 험지 출마해 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할 그런 그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데다가 오히려 그 다음 대선에도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태경 의원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적인 그런 이제 그 의미는 충분히 있고 선당우사라고 평가하는 반면에 이게 당의 일반론으로 전개되어서까지 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태경 의원이 영남에서 이제 삼선하고 이제 그만두시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그리고 영남이라는 강세 지역에서 중진들한테 어떤 그 거치 문제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줬다는 면에서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장가희 기자.